안녕하세요, 어니스컴퓨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보자들을 위한 동영상 초이동입니다. 발키리 B360 수냉 쿨러를 인텔 1700 소켓에 장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텔은 백플레이트를 장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크기에 맞게끔 구멍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1700 소켓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쪽으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뒤쪽에 먼저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쳐서 해서 바닥에 먼저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AMD와 인텔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지대 나사가 있습니다. 요 나사고요. 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서 위아래를 잘 보고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나사산이 조금 더 두껍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좀 미세하지 않게, 반대편보다 미세하지 않게 돼 있는 쪽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화면에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사산이 촘촘하고 약간 얇은 쪽이 위쪽으로 오게끔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장착을 했을 때 딱 굵기가 두꺼운 곳은 딱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고요. 굵기가 얇은 곳은 딱 고정해서 들어가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 얇은 쪽으로 밑으로 놓고 돌리면은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딱 고정이 돼서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반대쪽 두꺼운 쪽으로 해서 두꺼운 쪽이 밑으로 가게끔 돌리다 보면은 딱 고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면 보드 백플레이트 쪽에서는 작업을 다 마쳤고요. 다음에는 라디에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정리하는 방법까지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에이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B360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팬이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장착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쪽에 데이지체인으로 이제 팬 케이블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굳이 방향을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장착을 하시면 이 호수가 본체 상단에 장착이 됐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수 방향을 반대로 하실 분들은 펜을 다 떼서 방향을 거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실 분들은 펜 방향을 바꾸시고요. 기본 장착되어 있는 방향은 상단에 위치했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펌프 쪽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텔 브라켓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을 장착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AMD를 장착하실 분들만 요 브라켓을 AMD용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MD 장착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올라가니까요. AMD 교체 방법은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팬과 펌프 브라켓이 장착이 미리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써멀 그리스까지 안쪽에 도포가 돼 있어서
선물 그리스도 도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팬 케이블, 펌프 케이블 하고 팬 케이블 나오는 거를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를 본체에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까지 장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팬 케이블을 뒤쪽으로 빼서 선정한 다음에 팬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카메라 앵글이 잘 안 나와서요. 팬 케이블과 펌프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직접 꽂아보고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팬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팬에서 나오는 케이블을 보시면은 요 팬 데이지 10으로 미리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 속을 조절하는 요 4핀짜리 팬이 있고요. 그 다음에 RGB를 조절하는 5V RGB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팬을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요 4핀 같은 경우에는 보드에 나와 있는 CPU 팬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네, 여기 보이시죠? CPU 팬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CPU 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팬 RGB를 컨트롤하는 5V 같은 경우에는, 네, 보드 이쪽에 보시면은 MSI 보드인데요. 저기 RGB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JARGB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보통 보드에 RGB 또는 LED 또는 5V LED 뭐 이런 식으로 장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핀을 보시면은 요 구멍에 맞게끔 3핀으로 되어 있고요. 요 구멍이 두 개인 쪽과 한 개인 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고 5V를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여기에는 점으로 찍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5V 요 막혀져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두 개, 한 개 잘 보시고 이렇게 RGB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RGB 단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다 제각각 다르니까요.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밑에 쪽에 있는 보드들도 있고요. 이렇게 CPU 근처에 있는 보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치를 확인하시고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RGB를 지원하지 않는 5V 단자가 없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드에 5V 컨트롤러가 없는 메인보드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한 10,000원 정도 하는 별도의 5V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펌프에서 나오는 케이블 연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펌프도 두 가닥이고요. 펌프 펌프 속도를 조절하는 요 속도 PWM 케이블 4핀짜리와 USB 케이블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USB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크라켄 NZXT 크라켄처럼 요 발키리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USB 같습니다. 그래서 USB를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포트는 보통 메인보드 밑에 있습니다. 2.0 포트를 보시면 되고요. 요 보드 같은 경우에도 요 메인보드 위쪽으로 USB라고 적혀져 있는 요 포트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USB 포트는 9핀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요 구멍을 기준으로 밑에 쪽은 5핀, 위에 쪽은 4핀. 그래서 요 막힌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네, USB를 요 밑에 쪽에 이렇게 보시면 USB가 있고요. 막힌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USB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SB 보드 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요 보드는 요 밑에 쪽에도 ARGB가 핀이 있네요. 3핀으로 되어 있는. 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RGB라고 되어 있고 4핀으로 되어 있는 펜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GB라고 써 있는데 4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요거 구분해서 잘 장착을 하시고요. 4핀으로 되어 있는 거는 12V라서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안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다음에 연결을 했고요. USB 연결을 했고, 마지막으로 펌프 유속을 결정하는 펌프 팬을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팬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요 팬은 바이오스에서 팬 속을 조절할 수 있는 단자면은 어디든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뭐 CPU OPT라는 단자나 또는 그다음에 펌프 AIO 펌프 이런 단자가 따로 있는 보드들도 있고요. 그다음 펌프라고 써져 있는, 그냥 펌프만 써져 있는 메인보드도 있고요. 메인보드 회사마다 표기법은 조금씩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펌프나 AIO 펌프, 뭐 CPU OPT 뭐 요런 별도의 단자가 없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SYS 펜이라고 되어 있는 샤시 펜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바이오스에서 유속을 최대 속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프로그램에서 NZXT 캠 프로그램처럼 유속을 그러니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펌프 유속은 최대 속도로 해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MSI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펌프라고 되어 있는, 펌프 펜이라고 되어 있는 단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펌프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보드에는 표기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CPU OPT 또는 AIO 펌프 다 같은 단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리와 선 연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메인보드 장착하고 라디에이터 장착 방법과 메인보드에 펌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디에이터와 펌프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하시기 전에 케이스의 후면팬,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될 때 후면팬이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데, 후면팬이 걸리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후면팬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더라도, 라디에이터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더라도 후면팬이 걸립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하기 전에 미리 팬을 떼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팬을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떼놨고요, 후면팬을.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면 그 메인보드 보조 전원 파워가 장착이 힘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요거를 가려서 메인보드 보조 전원을 연결하기 힘든 케이스들이 있으니까요. 요 케이스 보조 전원은 미리 라디에이터를 장착하기 전에 미리 연결을 해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디에이터를 천천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호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끔 장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선 정리를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이 나와 있는 것들은 미리 뒤쪽으로 먼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또 공간이 좁으면 선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이렇게 선을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장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모두 미리 뒤쪽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남겨두고요. 네, 선을 미리 빼놓을 수 있는 것들은 빼놓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케이스 크기에 따라서 이 펜들도 미리 안 빼도 되는 크기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요. 미리 안 빼도 되는 것들은 그냥 편하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디에이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3열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이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 펜이 걸리면 여기 미리 펜을 빼주셔야 됩니다.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려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짧은 나사, 이렇게 SSD나 메인보드처럼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한 4개 정도 가체결을 먼저 해서 펌프 위치를 잘 잡은 다음에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사 12개가 들어가는데요, 12개를 모두 장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나사가 체결되어 있는 거는 사진을 따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가체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가체결을 한 2개 정도, 한 2개에서 4개 정도 미리 안 떨어지게끔 가체결을 한 다음에요. 케이스 크기에 따라서 요게 이제 앞뒤로 조절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완전히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만 지금 체결을 했는데 12개, 나사가 모두 12개거든요. 12개를 모두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펌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빼고요. 펌프는 요 방향밖에 장착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LED가 빠져서 방향을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요 브라켓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펌프가 3시 방향. 그래서 메인보드에 램을 4개를 꽂으셔가지고 뭐 튜닝 램을 사용하신다거나 그러면은 간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방향밖에 장착이 안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밑에는 써멀 그리스가 미리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안 하셔도 바로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별도의 써멀 그리스를 준비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써멀 그리스를 닦아내고 반드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서 브라켓과 함께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3시 방향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손나사를 먼저 가체결을 손으로 먼저 해주시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드라이버로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잘 고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손으로 일단은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체결을 먼저 안사이드에 한 2곳 정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고정이 되면은 나머지 2곳도 해주시면 되는데, 고정 나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나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이 동봉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나사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 나온 것도 연결을 손으로 미리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이렇게 전동으로 또는 드라이버로 마지막까지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하면 모든 수냉쿨러의 장착이 끝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장착하신 다음에 선을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서 선은 잘 연결해서 손정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키리 B360 장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